이거 하나만 하시면 자존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첫인상도 좋고 긍정적이니까 인간관계도 좋고 또 인간관계가 좋으면 사업도 잘 되고 그럼 성공 확률도 높아지겠죠. 성공 확률이 높다 보면 부와 명예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하는 역할이 정말 크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존감이 낮은 것인지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존감은 원래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자존감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갖고 태어난 자존감이 길러지는 환경에 의해서 비교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나 자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지고 믿어주는 마음도 약해지고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깎여 나가다 보니까 원래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고개를 숙인 것 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자존감 다시 잠자지 않고 깨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존감은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를 스스로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 주셔야 해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타인을 사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라고. 마찬가지예요. 나를 스스로 인정할 때도 나를 존중할 때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있는 그 자체의 나를 인정해 주고 만족해 주면 내가 나에 대해서 기뻐하게 돼요.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이 충족되다 보면 원래 있던 자존감은 스스로 깨어나게 되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 이런 게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주 작은 것을 실천해서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키우다 보면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존감에 대해서 무수한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인 것에 고마워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나인 것에 얼만큼 고마워하세요? 생긴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예뻐해 주지 않고 나를 잘 재우지도 않고 먹는 것에 신경 쓰지도 않고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작은 것, 먹고 자는 것, 이 작은 것에만 충족된 마음이 생겨도 자존감은 정말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인 것에 고맙고 태어난 것도 고맙고 지금 내가 사는 집, 내가 하는 일, 나의 가족, 친구, 인연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이 사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장소이든 다 나와의 인연인데요. 내가 나로서 맞닿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중에 글쓰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내가 먹을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서 기쁘게 먹으라는 얘기도 했었고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알고 보면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시도해서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 부르죠. 그러한 습관 만들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해냈다는 그것을 노력했던 모습, 나와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어떤 학업적인 성취도 이루어내고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 자체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거 하나만 하시면 자존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자존감은 셀프다.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자존감은 나의 선택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어쩌면 자존감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사랑한 하루였나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 나를 잘 돌봐주고 그것에 기쁨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이 사랑하세요. 이러한 것이 자존감 높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후회했던 일보다도 잘했던 일 생각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거 10개가 좋으세요? 큰 거 1개가 좋으세요? 저는 큰 거 하나보다 작은 거 10개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향의 분이신지 스스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존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자존감이 뭐냐면요. 자기를 잘 바라보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해석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큰 거 1개와 작은 거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좋으냐고 묻는다면 저는 작은 거 10개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저를 스스로 해석해낸 거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알 수 있으면 자존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자존감이 막 떨어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친구도 만나기 싫다. 부모님 얼굴 보기도 죄송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생기고 스스로 자꾸 움츠려들고 거울만 보면 초라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 나를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일 거고요. 또 부모를 포함한 가족일 텐데요. 제가 지금 재차 3차 강조하는 건 자존감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면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목표였겠죠. 그 목표에 빠르고 쉽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느낌상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 힌트가 있어요. 나의 자존감이 왜 떨어졌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큰 거 하나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만약에 작은 거 10개가 모여서 큰 거 하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래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쉽게 이 작은 거를 10개 모아서 큰 거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삶은 나로 태어난 나를 잘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키워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작가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첫 책을 출판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책을 출판하겠어 라는 목표가 섰죠. 이 목표에 어떻게 하면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잖아요.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만 갖고 있는 거지 어떤 방법적인 것, 어떤 능력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내려면 글의 양이 좀 많아야 글 같은 글을 그 안에서도 이렇게 추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일주일만 매일 글을 써보자. 일주일은 눈 딱 감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그래서 그것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해내고 나니까 일주일 했으니까 또 일주일을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일주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2주치의 글이 쌓였죠. 그런 다음에 2주를 했으니까 일주일을 또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글을 썼어요. 어떻게 나 자신을 잘 달래면서 간 거죠. 그랬더니 3주치 분량의 글이 쌓였어요. 내가 조금 이런 거에 가능한 사람이었구나. 약간씩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또 한번 일주일 해보자. 그리고 일주일을 채웠죠. 그러고 났더니 한 달을 채운 거예요. 한 달 동안 꼬박 글을 쓴 거죠. 아, 그러면 나는 한 달은 더 쓸 수 있겠어. 나를 또 이렇게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미안, 우리 한 달은 어떻게 왔는데 한 달을 또 한번 잘 해볼래? 이런 식으로 저를 달랩니다. 격려도 합니다. 응원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이어가고 또 한 달을 이어가고 제가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큰 목표가 있었어요. 이 출판이라는 목표까지 가려면 이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서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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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작은 목표들을 야금야금 어떻게든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내면서 뭐가 생기느냐? 일주일을 하면 일주일치에 내가 해냈으니까 나와의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럼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일주일을 하지 못했다면 왜 그랬어 하고 아마 스스로 또 초라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단위를 작게 정했기 때문에 그 단위를 해냄으로써 성취욕을 자꾸 맛보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냈구나. 가능하네? 자존감이 아주 조금씩 불어나더니 지금은 저는 자존감에 대한 고민은 1도 없어요. 정말이지. 그냥 어떤 시도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것이 많이 반복돼서 숙달이 됐기 때문에 자존감이 부족해서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못하겠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자존감이 자기 해석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초라하게 해석했다는 건 자기의 결핍이 자기 자신에게 자꾸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자꾸 깨닫는 거죠. 나는 이 정도도 못해. 나는 이것도 안 돼. 그렇게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안 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겁니다. 자기를 조금씩 잘 사용해서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기 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해석이 잘 될수록 자기를 좀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겠고 자기를 잘 사용하다 보면 좀 더 자존감이 높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러한 성과가 생기게 될 테니까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도전함에 앞서서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 저도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이 유튜브 채널도 성장시키는 게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었고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조금씩 가고 있다면 그게 오늘입니다. 어떻게든 변화는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가 곧 자존감의 기초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자존감이란 작은 성취욕을 맛보면 맛볼수록 이게 복리이자처럼 불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과 하나와 또 작은 성과 하나가 만나면 그것이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는 자존감,
복리로 계속 불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목표라도 해내게 된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뭐라도 할 수 있게 돼요. 자기 해석이 되거든요. 아, 나는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나는 이걸 해내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존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 걱정하기 이전에 아주 작은 거라도 목표를 세우고 시도를 한 다음에 그것의 성과를 한번 내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자존감 높은 사람, 자존감 낮은 사람 대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친구의 대화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대부분은 A 아니면 B, 이 두 친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친구 둘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다른 친구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된 거예요. 걔 이번에 눈 쌍꺼풀 하고 나서 더 이뻐졌더라. 걔는 다 가졌어. 너무 좋겠어. 안 되는 게 없잖아. 좋은 직업도 가졌지, 차도 있지, 자기 집도 마련했지, 얼굴도 이쁘지, 게다가 쌍꺼풀까지 해갖고 더 이뻐졌잖아. 안 되는 게 없네. 이렇게 A라는 친구가 자신의 한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칭찬했어요. 이때 A라는 친구의 얘기를 들은 B라는 친구의 반응이 자존감 낮은 사람에 속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걔 그러다 한번 크게 망한다. 혼자만 잘 되라는 법 있어? 맞아. 걔 지난번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 남자친구가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막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그런 좋은 사람이랑 헤어지고 왜 그래? 나는 걔 싫더라. 이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싫은 것에 대한 감정 표현을 해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 친구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존감 낮은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남 잘 되는 거 잘 못 보고 남이 잘 돼도 칭찬 잘 못하고 작은 꼬투리를 발견해서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부정적으로 끌어내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봤을 적에 어머 너 너무 좋겠다, 잘했다, 너한테는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 내 친구지만 너 정말 멋지다,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도 분명 정말 많거든요. 잘했다,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는 친구들은요, 자존감이 꽤 높은 친구들이고요. 이것에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많이 불편해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잘난 친구보다 못나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칭찬하면 내가 그 친구보다 못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칭찬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질투심. 질투심도 그런 불안 요소 중에 하나죠. 이런 불안감이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싫어요. 내가 행동하진 않지만 누군가 행동해서 나보다 우월해지는 게 싫은 거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공주병, 왕자병 기질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하는데 주변에서 해주길 바라죠. 주변에서 인정해 주길 바라고 주변에서 나 대신 다 잡일들을 처리해 주길 바래요. 또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죠. 지난번 영상에서 손수 밥을 지어서 자기에게 정성껏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정성스럽게 대하지 않거든요. 귀하게 대접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들에게는 인정받고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하죠. 사랑받기를 원해요. 결핍된 사랑을 그렇게 채우기를 바라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셀프로 사랑하진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거.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A 친구에 속하는지 B라는 친구에 속하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진다면 스스로 셀프 자존감 높여보세요. 제가 셀프로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 올려놨으니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